안녕하십니까, 부엉입니다. 오늘 처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내용은 금리입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나 여러 채널을 봤을 때 제로금리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인상될 이슈가 높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금리가 이렇게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는 걸까요? 일단 최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이슈로 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를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0%에서 0.25% 이 밴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명목금리는 제로금리가 아닌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5년물 1.538% 등등등 현재 금리 역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하고 프랑스는 예외이긴 하지만요. 이것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 발생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실질금리를 볼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사이트는 미 연준 사이트여서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때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살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아까 보셨던 이 명목금리에서 저희 현재 인플레이션율을 뺀 나머지가 현재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무슨 결과로 나올까요? 현재 이 통화량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량이 많이 늘면은 그만큼 금리값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1985년도 이후부터 이 M2 공급력을 보시면 쭉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유독 2020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고 시중의 가격들이 기존보다 많이 상승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19년도부터 일정 부분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년도 이슈 때 코로나로 인한 살짝 하락 이후로 급격한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보셨던 그 지표를 봤을 때 M2 공급량이 증가한 기간대랑 매우 유사한 가격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통화가 풀렸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선순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요즘에 하도 유명하죠, 테슬라. 이 테슬라 역시도 20년도 보시면은 코로나 때 살짝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 급격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역시 20년도 이후 급격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무엇에 기인한 걸까요? 결국 통화량이 많이 풀렸으며 그리고 금리값이 낮기 때문에 유동자산들이 주식 또는 비트코인, 아파트 가격 등등등 여러 자산의 형태로 버블을 일으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반포동 자이아파트를 한번 예시를 들었는데요. 14년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 20년도 이후에 많은 상승을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여러 각도로 여러 채널들로 금리에 대한 경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해당 뉴스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이슈로 계속 시끌시끌하다 보니 신흥국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올렸을까요? 왜냐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렸으면은 아무래도 현재 미국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터키나 브라질 등등에서 차익 거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이슈가 보이다 보니까 결국 신흥국, 터키, 브라질, 한국도 뭐 있을 수가 있고요. 등등등에서 자산 이탈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방어하고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방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보시면 한은 질서 있는 금리 인상 고민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처럼 선제적 인상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금리에 대한 선제적 반응이 그만큼 시급하고 그리고 해당 금리에 대한 키워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18년도부터 20년 초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점진적 상승을 했는데요. 해당 이슈 때 과연 각각의 자산들이 어떠한 가격 변동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인데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시면 상승은 했으나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무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었는데 신흥국들은 어땠을까요?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부터 20년까지 하락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밴드가 하방에 가 있죠. 그리고 20년도에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단 것은 코로나 이슈로 인한 1400까지 갔었던 그 이슈로 인한 아래 꼬리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즉 18년도부터 20년 초반까지는 하방 추세의 큰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금리가 왜 최근에 중요 키워드가 됐는지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 또는 시장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